안녕하세요, 업대연봉입니다. 오랜만에 이 재테크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제대로 하려다가 해도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왜냐면 아직 저도 뭐 부자가 아니고 제가 증권사를 다니긴 했지만 또 오랫동안 다닌 사람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도 되나 하면서도 그래도 제가 이론적으로나 제가 믿는 신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요, 재테크 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또 약간 어그로 끄는 주제를 좀 꺼낸 것 같은데,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돈 펑펑 쏟아 죽으라는 거냐? 제가 말하는 재테크는 그런 재테크가 아니죠. 책을 봤을 때 재테크 그러면 그러니까 예적금부터 청약저축, 보험, 보험도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이렇게 나눠지고, 그러니까 투자 상품, 주식, 펀드 등등 이렇게 나눠지죠. 뭐 채권도 있을 것이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코인 같은 것들도 저는 사실 코인은 투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부동산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재테크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저의 확실한 신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지난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20대 초반에 아직 모아놓은 자산이 없을 때는요, 이걸 쪼개봐야 의미가 없어요. 시드를 굴려야 되는데 시드가 없는데, 내가 아직 큰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활비라든가 내가 뭐 대출을 받은 게 있다면 대출을 상환하고 나면 남은 돈이 없어요. 이 남은 돈이 잉여자금이잖아요. 이 잉여자금 자체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또 쪼개?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거를 저축, 뭐 적금도 가입하고 펀드도 가입하고 주식도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살지 모르는 집을 위해서 청약저축도 막 한 달에 2만 원씩 가입하고 이래? 지금 집이 지금 서울 비싸지, 지금 평당 1억인데 한 달에 2만 원 모아서 무슨 집을 사요? 한 눈금도 못 사요. 그래서 재테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테크가 아니라 그냥 몰빵해서 모아야 돼요. 단 몰빵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다 넣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잉여자금이 작기 때문에 이 자금을 빨리 회전시켜서 돈을 벌려고 고위험 자산에다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10만 원 투자해서 100% 수익을 내봐야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은요, 이거 아끼면 20만 원이잖아요. 그 고수익보다는 그냥 돈을 안 쓰는 게 초반에 훨씬 더 큰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먹는 커피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타벅스를 간다면 한 5천 원 정도 하겠죠. 이거를 매일 먹는다 치면 한 달에 15만 원이에요. 요즘에는 이자가 좀 비쌉니다. 금리가 올라서 5%라고 쳐볼게요. 1년에 15만 원의 이자를 벌려면 내 원금, 투자 원금이 얼마여야 될까요? 5% 이자일 때, 그러니까 뭐 세금이나 이런 거 감안하지 않고요, 300만 원을 1년 동안 넣어놔야 5% 이자일 때 15만 원을 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3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것보다 적은 이자를 받는 분들도 많죠. 커피 그냥 한 달 안 먹으면 15만 원을 벌어요. 그리고 이렇게 1년을 하게 되면 180만 원 정도가 커피를 안 먹는 것 때문에 더 봅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180만 원이면요, 아까 같은 계산으로 했을 때 4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야 1년에 180만 원 정도의 이자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4천만 원이 없는 거잖아요. 커피를 안 먹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커피 마실 거 다 마시면서 막 주식에 막 코인에 몰빵 해가지고 막 매일매일 이거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 구경하면서, 기분 좋을 때는 스타벅스 갔다가 기분 안 좋을 때 메가커피 갔다가, 어쨌든 커피는 못 끊겠고 담배도 막 펴야 되겠고, 기분 나쁠 땐 담배 막 하루에 막 한 갑씩 펴대고, 이 돈이 얼만데요. 그 돈을 아끼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위험군이 아니라 그냥 안전빵, 적금 가입하는 거 혹은 예금 가입하는 거, 이렇게 놔두라는 거예요. 사실 적금 가입하나 수시 입출금 통장에 넣어놓나 똑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래도 예적금이 조금 더 유리해지긴 했는데 똑같습니다. 하지만 강제성, 내가 현금을 필요할 때 자유자재로 빼서 쓸 수 있는 거랑, 그래도 어느 정도 귀찮게 은행도 한번 방문해야 되고 해약 신청서도 써야 되고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거 모을 거야, 시드야, 내 나중에 투자 자금이야, 그러려면 예적금에 가입하는 게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모아야 되는 거죠.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본인의 성향에 맞게, 내가 공격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주식을 해볼 수도 있고요. 나는 그냥 부동산을 선호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정말 작게라도 여기에서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더 큰 집을 살 수도 있고, 아파트를 구매할 수도 있고, 다세대를 구매할 수도 있고, 때론 공부를 해서 경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 보든가, 단순하게 간접 투자, 펀드라고 하죠. 펀드 같은 걸 가입을 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을 하든가, 이런 거는 그 이후에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혹은 이거 시드를 가지고 이런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게 추후에 이루어지려면 결국에는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를 먹어서 결혼도 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사업도 해보고 싶고, 집도 사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를 지금부터 쪼개요. 한 달에 10만원 차살돈, 그 다음에 한 달에 5만원 청약저축, 한 달에 10만원 나중에 사업자금, 한 달에 10만원 결혼자금, 이렇게 계산해서 이 4개 어느 하나도 30 되기 전에 못 살걸요?